네. 그래서 이제 용어가 뭐 외연적 나르시스트, 과대형 나르시스트 이렇게 동일하게 좀 사용되는 게 있고, 내연적은 이제 취약형 나르시스트 이렇게도 이제 용어가 불리우고 있는데, 뭐 일단은 두 유형의 뿌리는 같아요. 똑같은 나르시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 내면의 본인의 어떤 결함이나 이 불안정한 자존감,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라는 좀 건강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두 유형 모두 기반에는 공감 능력이 손상돼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을 하는 과대사고, 뭐 우월감, 특권의식, 그리고 굉장히 대인관계를 좀 착취적으로, 피상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만 얻는 데 사용을 하고, 또 뭐 과도하게 관심을 추구하고, 그리고 질투심이 강하고, 뭐 분노 조절이 어렵고, 뭐 이런 특성들은 둘 다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이 특성들이 겉으로 발현되는 방법이 다른 거고요. 그거는 주로 실은 외적인 요소,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이게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 그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성은 일단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이제 딱딱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정말 본인의 어떤 이런 좋지 않은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지가 없는 것처럼,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이런 게 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너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막 이러면서 대놓고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경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이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특별 대접을 그냥 대놓고 좀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화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항상 이끌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중요한 특성이 질투심이거든요. 그래서 질투를 해요. 근데 그 질투를 부럽다라고 나타나기보다는 저거 별거 아니야. 뭐 나는 뭐 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서 좀 별거 아닌 걸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운 부분들은 좀 치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별로 고려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취약형 나르시스트, 내연적 나르시스트라고 부르는 유형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수줍은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겸손한 듯한 모습도 초반에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약간 본인한테 관심이 쏠리고 주목받는 상황도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치만 내면에는 이런 관심을 되게 갈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은 이런 게 좀 문제야 하면 굉장히 내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수치심과 이 분노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처럼 막 대놓고 뭔가 뭐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의 어떤 이 분노는 상당히 경험할 수 있고, 그 수동공격적인 공격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대놓고 뭔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은근히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일부러 뭐 어떤 일의 진행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뭐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굉장히 뭐 일 처리를 좀 일부러 늦게 한다고, 하여튼 수동공격적인 모습들을 좀 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질투심이 상당해요, 내면에. 근데 그걸 이제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는 면이 있고, 관계를 초반에는 좀 그래도 그러니까 학습된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랑 다가갈 수 있겠다. 그래서 초반에 관계 시작은 좀 어느 정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들한테도 그렇게 막 부담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굉장히 상대방이 근데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뭐 생각이나 뭐, 그리고 쉽게 자존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가 쭉 이어져 나가기는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맺는데 본인이 약간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하면 관계를 좀 끊어버리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과대형 나르시스트랑 달리 건강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적,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내적인 결함이나 결핍에 약간 몰입하는 그 부분이신 건강 염려하는 태도, 뭔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으로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적인 환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대형 나르시스트와 취약형 나르시스트의 과대성을 비교하자면, 과대형 나르시스트는 실제로 자기가 이뤄놓은 어떤 권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뭐 능력이라든지 뭐 유명세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되게 과대하게, 그러니까 이미 자기 이뤄놓은 걸 되게 과대하게 부풀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엄청 추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외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은 뭔가를 이렇게 막 과대형 나르시스트처럼 자기의 과대성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과대성이 실은 나는 정말로 잘난 사람인데 내가 잘 안 풀린 거는 나의 뭐 누구 탓, 뭐 내 환경 탓, 뭐 사회 탓 이렇게 남을 탓하는 모습들로 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거를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본인을 돌아보고 성찰한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약간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을 많이 유지를 하고, 실질적인 성취 대신에 자기의 과대성을 어떻게 많이 보완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한 상황에 대한 약간 공상? 약간 상상? 이런 거에 되게 몰두하고 상상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좀 약간 실질적인 성공을 대체해서 이런 환상을 많이 품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착취적인 특성도 똑같이 대인관계 안에서 착취적일 수 있는데 그 드러나는 양상이 이제 과대형 나르시스트는 자기의 힘, 정말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인 힘을 악용을 해서 그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주게끔 압박을 가하고, 만약 주지 않으면 보복적인 행동 정말 대놓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아니면 너가 떠나면 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동정심과 죄책감을 유발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끔 하는 어떤 착취적인 양상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부 되게 유명한 이 나르시즘에서 연구하는 정신 분석가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측면이 실은 이제 둘 다 이제 약간 본인 행동에 대한 인지가 없고 죄책감이나 이런 거 잘 못 느낀다고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부분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그거를 약간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되게 규칙도 잘 지키고 이런 윤리적인 거나 도덕성을 되게 잘 지킨다. 이런 특성이 조금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는 두드러지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석가분들도 계세요.